안녕하십니까. 선생화담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기 앞서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쭉 요새 어떤 정치의 트렌드를 보는데, 어떤 사상의 트렌드를 보고, 정치의 트렌드도 보고 이렇게 봤더니, 진보와 위장 진보가 갈라지는 저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호남에서도 진보, 그 다음에 엉터리 진보, 위장이죠. 그러니까 진보를 가장한 종북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래서 갈라지고 있는 어떤 계기가 형성되고 지금 그렇게 이제 분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건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향후에 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던 게 뭐냐면은, 사실은 진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미국도 알다시피 민주당이 진보, 공화당이 보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느 선진국 가도 다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있는 건데, 우리는 사실 진보와 보수가 있었지만, 그 진보가 어떤 면에서 이제 호남에서 이제 진보를 대표하고, TK 쪽에서 이제 보수를 이제 대표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호남의 세력을 등이어본 진보가 사실은 진보가 일부고, 또 다른 일부는 뭐였냐? 바로 위장 진보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왜 그러면 진보를 위장하느냐? 있는 대로 정체를 까버리면은 아무리 호남이라도 지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진보라고 표방을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조국 사태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드디어 진보 쪽에서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한 분 한 분 나오면서 이제 목소리 높이는 그런 현재 상황이고요. 그 대표주자가 누구냐? 바로 진중권 씨가 바로 대표주자입니다. 그리고 최모 교수님이라든가 기타 등의 원래 진보였던 분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야말로 진보다라는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현 정권의 진보주의자들, 현 정권의 어떤 종북주의자들로 하여금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과 지금 진보와 다시 말해서 진보와 위장 진보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전 이해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저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대표자 진중권 씨 한번 제가 사주를 풀어봄으로써 이분이 왜 그렇게 또 사상적으로 조국의 사태를 보면서 왜 분을 못 이기고 왜 정의의 얘기를 하게 됐냐에 대해서 제가 사주를 풀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진중권 씨, 자 보시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사주 풀이할 때 어떻게 한다? 자, 태어난 달을 놓고 푸는 겁니다. 자, 이분은 진중권 씨 이분은 자 진월에 경금일가입니다. 경금. 많이 본 거죠? 경금. 윤석열, 그렇죠? 박정희. 이 경금은 원래 숙살의 기운이라 해가지고 조금 단순하고 약간 좀 직선적이면서 성격이 급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그래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군인의 사주라든가 아니면 법관 그런 어떤 정치가 이런 쪽으로 많이 있는 일간인데 이 경금이 그렇죠? 그래서 경금을 뭐 도끼 뭐 큰 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의 칼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딱 진중권 사주 볼 때 진월의 경금이면은 이게 신강 같죠? 왜냐하면 토생금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옆에 바로 묘가 있어요. 묘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 가로 열고 이게 인이 생략돼 있다고 봐도 돼요. 인 그러면 뭐다? 묘진으로 해서 이 진이 바로 나무로 바뀐 거예요. 나무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토로 해서 금을 새겼으면 신강인데 이게 묘진 한목으로 토가 나무로 확 바뀌면서 어떻게 됐다? 이 진중권의 사주는 뭐다? 경금 신약 사주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월생이나 묘월생은 조우로 용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뜨뜻미지근한 날씨거든.
아주 춥지도 않고, 아주 추우면 불로 하면 되는 거고, 아주 더우면 뭘로 한다? 바로 금수로 하면 되는데, 이 진월과 묘월은 조우로로 용신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묘하고 묘월과 진월에 한해서는 조우가 안 돼요. 용신은 반드시 업부법으로 용신을 잡아야 된다. 업부법. 업부란 게 뭐냐면 내가 신약하면 이 경금을 살려주는 토금이 오면 되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신강하다, 금이 이제 강하다 하면은 이 금의 균을 빼주는 또는 눌러대는 바로 불이나 물의 운이 바로 왔을 때 운이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진중권 씨 경금 신약사주입니다. 이분 현재 58세예요. 그렇죠? 58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이제 설날 지났다 보고 58세고 맨 처음에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일단 대운부터 보는 겁니다. 대운은 뭘 말하냐면 5년짜리마다 운인데 이거는 이 분의 어떤 그 운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운이 어느 정도 전개되느냐, 그런 것들 5년짜리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어요. 세운은 뭐다? 1년마다 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를 풀이하는 사람들은 대운과 세운을 딱 믹스 시켜가지고 빠른 속도로 이 사람 전체의 운을 딱 추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사주 풀이를 잘하고 못하는 거는 첫 번째 뭐다? 용신을 어떻게 잘 빨리 파악하느냐, 용신을. 두 번째로 대운과 세운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믹스돼서 정확한 눈을 판단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뭘 잘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사주 풀이할 때 이제 재물이 있고 관이 있고, 그죠? 인수가 있고, 뭐 그리고 식신이 있고 상관이 있고 비겁이 있습니다. 이 각자의 역할을 너무나 숙달해 가지고 딱 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용신이 뭐고, 근데 그 용신은 관인지 재물인지, 또 이 사주에 기신이 있는데 그 기신은 예를 들어서 관인지 재물인지, 이거를 정말 한 1분 내 30초 만에 딱 파악을 해야 돼요. 30초 딱 본능적으로. 이거 딱 보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건 사주 제대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 제가 사전에 이거 갑분 쓴 적도 없고요. 그리고 진중을 사주 가지고 사전에 고민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사람 생년일 또는 다른 유튜버가 어떤 그 간판 어떤 그 생년을 가지고 이렇게 일단 무조건 쓰는 거지, 이거 쓰기 전에 고민 안 합니다. 딱 써놓고 내가 여러분들 진중권 선배입니다 하면 난 딱 보고 그냥 바로 내가 여기서 딱딱 쓰면서 이 사람이 요새 이게 쫙쫙 그냥 같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푸는 거예요. 지금 빠른 속도로. 아시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숙달돼야 되는 거예요. 오랜 경험과 아주 어떤 뭐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사주를 쭉 하다 보면 거의 70% 거의 정확합니다. 특히 100% 정확한 건 뭐냐면은 하늘이 내려준 직업, 그 사람의 인성, 이런 거는 거의 100%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이 드셔가지고 환갑이 훨씬 넘으신 분들이 사주 볼 때 좀 사실 좀 그런 게 뭐랄까 어떤 확실한 인생 진로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현명한 지혜를 찾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20대다, 30대다, 10대다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자녀의 또는 손녀의 또는 손자의 그 인성과 하늘이 내준 그 직업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은 인생이 바뀌고 엉뚱한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뭐하러 쓸데없이 허송세월 합니까? 다시 말해서 사주를 보면 의사의 사주가 있어요. 아주 명의가 될 수 있는 사주가 있는데, 그 의사 살 수 있는 사람이 학교를 예를 들어서 공대를 간다든가 법대를 가게 되면요, 이 사람은 평생을 방황하게 돼요. 그리고 성공도 못합니다. 제 말 아시겠습니까? 내 사주에 있는 하늘의 직업을 택해야 행복하고 반드시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그냥 미신이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 미신이 아니에요. 제가 한 25년을 계속 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 사주 보고, 최근에도 너무나 많은 사주를 보고, 그리고 제가 사주를 받은 분들의 이 상당수는 상당히 사실은 감동을 했습니다. 왜 감동을 했냐면은
비로소 깨달은 거죠. 아, 우리 자녀가 이런 성격이고 이렇게 왜 얘가 이랬는지, 우리 아들이 왜 반항을 했는지 그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얘가 어떤 부분에 소질이 있으면서 어디로 갔더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를 딱 잡게 되니까 사실은 인생이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게. 예. 자,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어떤 장사를 하고자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늘상 답답하니까 그런 걸 제가 볼 때는, 내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운에서 이제 사주에 이제 이렇게 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운에서 예를 들어서 묘하고 유금이 이렇게 오잖아요. 유금이 와서 이게 충이 나면은 이렇게 나면 어떻게 된다? 거의 70%가 수술을 합니다. 크게. 그리고 상당수가 암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묘충이 오기 한 5, 6년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왔으면은 제가 딱 보고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암을 미리 제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암은 초기 진단하면 나으니까. 근데 그냥 그거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흘러오다가 묘충 딱 걸려서 대형 수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제 뭐냐? 안타깝죠.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묘충이 왔을 때 이렇게 수술하고 딱 이렇게 해서 제가 탁탁 물어보면요. 거의 80%, 90%가 거의 적중합니다. 80%, 90%가. 그래서, 이걸 미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꼭 유념해 두셔서, 부리에 생상치 못하는 그런 암에 걸려서, 정말 필요에 있지 말고, 사전에 미리미리 내가 암이 걸릴 수 있는 몸인지. 왜냐면 이 사주에는 내가 암이 걸릴 수 있는 점지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 체크하고 미리 진단해서 발견하면 모든 병은 그냥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답답해서 한 얘기니까 꼭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진중권으로 돌아와서, 자, 진중권보다 경금 신약 사주입니다. 경금 신약. 제가 진중권 씨한테 선물을 하나 해야겠네요. 선물을. 그 다음에 여기에 앞단에 이제 기유대운이거든요. 기유대운. 요게 이제 45시가 요게 67이죠. 67세. 오케이. 내가 선물을 할게요. 진중권 씨한테. 요새 발음만 해줘서 고맙다고 선물을 하는 겁니다. 진중권 씨가 아니고 진중권 씨 지인이 이걸 보시면은 꼭 진중권 씨한테 제 말을 전해주세요. 꼭 제 말을. 그래서 경금 신약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럼 경금 신은 뭐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용신을 먼저 잡아야 된다고. 용신은 바로 뭐다? 신약일 땐 반드시 토생금으로 살려주고, 그렇죠? 그래서 토하고, 그 다음에 금이 약하니까 이 형제간도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형제간들이. 그래서 되게 신약사주들이 형제간 사이가 좋고요. 신강들은 뭐다? 자수성가. 왜 자수성가라는 얘기를 하냐면 그냥 혼자 사는 거야, 그냥. 형제 도움 별로 없이.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자수성가란 말이 절대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용신은 뭐다? 토금이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기신은 뭐다? 신약사주는요, 재물과 관이 기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재물복이 없냐? 그게 아니고, 재물과 관이 현 상태에선 별로지만 운에서 신약을 신강으로 바꿔만 준다면은 재물과 관을 다 잡는 거예요. 돈을 왕창 벌고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일 때는 무슨 운이 와야 된다? 인수비고분이 와야지 운이 발복을 하면서 재물과 관을 다 잡는 거고, 그럼 신강일 때는 어떤 운이 와야 된다? 재물과 관이 운이 와서 그걸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과 관은 받으려면은 이 본체가 이 몸 자체가 이게 손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강하면은 그 손상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적절히 균형을 만드는 거죠. 힘을 빼서. 그리고 신약일 때는 재관이 오면은 내가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잡지 못하고 헤매는데 운에서 신강으로 오는 좋은 운이 온다면,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도와준 용신이 온다면 어떻게 된다? 재관을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신은 뭐다? 이분한테 기신은 뭐 쉽잖아요. 수와 목입니다. 왜? 자, 신약이니까 금생수로 금의 기운이 빠지고 금극목으로 전쟁을 치르는 겁니까? 자, 보세요. 금이 목과 전쟁을 치르는데 힘이 약하잖아요. 그럼 목이 결국은 이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지?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경금한테. 이해되시죠? 아마 제 동영상을 이제 앞으로 쭉 보시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할의 가장 기본서를 한 번만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깨달으실 거예요. 명략을 통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많은 케이스 스터디 하는 거예요. 수많은 케이스 스터디. 예? 최소한 뭐 10,000번, 미만 번 이 정도의 수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만일에 제가 한 30분 정도에 내가 사주를 봤다면요. 내가 25년을 공부했단 말이죠. 그러면 대충 몇 명을 받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5,000명에서 봤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제가 수만 명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갑자기 뻥쟁이 될까봐 여러분들이 제 사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자존심이 강한 사주거든. 자, 제가 이제 그렇게 그만하고 이제 진유것이 들어와서 하면은 용신은 토금이고 기신은 수목이다. 자, 이 사람이 그동안 굉장히 헛소리 해왔습니다. 그렇죠? 올해 들어와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올해 들어와서. 그전에는 그 위장진보랑 같이 어울렸던 거야. 도대체 진보가 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진보와 위장진보의 그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피아를 구별 못한 거예요. 그냥 다 같은 진보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비로소, 쟤들 진보를 했는데 보니까 진보가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저거 위장진보 아니야? 왜냐면 진보는 뭐죠? 진보는 종북주의자가 아닙니다. 진보는. 위장진보는 뭐죠? 얘들은 종북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태도에 따라서 진보를 두 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진보, 또 하나는 위장진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사태를 보면서 드디어 순수한 진보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면서 이 진보 안에 있던 진보와 위장진보가 지금 갈라서는 계기를 누가 만들었냐? 바로 진중권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보시면은 지금 58세인데 그러면 대우는 뭐죠? 대우는 경금입니다. 대우는 경금. 그쵸? 대우는 경금. 자, 1년짜리 세운을 봐야 됐죠? 세운은 뭐죠? 경자년이죠? 지금 경자년. 또 경금이죠? 경금이 쌍으로 왔죠? 자, 여러분들 윤석열 윤석열 총장의 그 사주 청장의 기억나시죠? 검찰총장 윤석열 씨. 자, 뭐다? 경자, 무자, 경진. 칼이 두 자루가 있는데 경자년이니까 어떻게 됐어? 제가 뭐라 했어요? 칼 세 자루를 막 흔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됐어? 이 사람 진중권은 어떻게 됐어? 경금이 신약인데 대운이 작년부터 경금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다? 신약사주의 같은 비겁은 뭐다? 용신인가요? 용신. 그러니까 비로소 뭐다? 머리가 정신을 차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이 나쁠 때는요. 세상이 안 보여요. 맨날 귀신만 보이고 그냥 몽상에서 사십니다. 몽상에서. 환각 속에 있고. 근데 운이 딱 좋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 드디어 이 사리를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발휘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신약 경금에서 대운이 경금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됐다?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살인범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특징이 뭐다? 바로 이 병화입니다. 여기서 진중권 씨의 이 병화가 또 특징이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경금 옆에 병화는 뭐냐면 얘는 편관이라고 해요. 편관.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이 발달한 사람이죠. 굉장히 관이 센 거예요. 편관이면 뭐다? 자존심, 명예, 쪽팔린 거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병화가 있으면서 쪽팔린 건 난 싫어해요. 쉽게 말하면 싫어, 쪽팔리는 거. 그러니까 조국 사태 보면서 참을 수 없었던 거야. 이 병화가 발동을 한 거지. 근데 왜 지금 발동했느냐? 바로 대운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대운이 좋고 세운이 이제 좋아지니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세상이 보이고 내가 저 인간들하고 이게 좀 이건 틀린 거다. 이런 이제 분별이 나오면서 이 진중 씨가 갖고 있던 이 정의의 칼, 쉽게 말하면 병화는 여기서 정의의 척도라는 거예요. 정의의 척도. 드디어 정의의 관이 딱 살아난 거예요. 정의관이. 그래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현한테 딱 그만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도현 다니는 거 진짜 창피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국한테 뭐라 하고
지금 우리 유시민 이런 분한테 막 쪼잖아요. 올바른 소리하고. 유시민 씨 어떻게 깽깽하죠? 내가 볼 때 유시민 씨가 지금 지고 있어요. 말싸움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럼 왜 지느냐? 알거든 본인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세력과 B 세력이 막 쌈박질을 할 때 A 세력에서 그 안에서 분열이 돼가지고 여기서 또 A-와 A2-가 막 쌈박질을 할 때는요, 이게 더 무서운 적인 거예요, 항상. 왜? 너무 잘 아니까, 저 인간에 대해서. A, B가 싸우는데 여기서 막 공격하면요, 하나도 안 무서워, A도. 왜? A 지지자들은 굳건히 당길에서 붙거든? 근데 이게 뭐냐? 바로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란이. A 안에서 A1과 A2가 쌈박질하게 되면요, A1, A2 서로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그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중권 씨보다 대의명분 있지 않습니까? 병화로. 그쵸? 올바른 말 할 때 됐고, 내운이 살아나니까 올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정의로워지고. 내운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유시민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막 비난하니까 여기서 깽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알거든. 다 알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중권 씨는 이제 향후 5년이 경금으로 왔어요. 그래서 경금 5년 동안은 정의의 사도가 될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중권 씨에 대해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박수를 좀 쳤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사람은 항상 그 변화하는 겁니다. 운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5년간은 정의의 사도가 될 거다. 진중권. 그렇다고 이분이 무슨 보수가 아니고 참다운 진정한 진보로 이제 탈바꿈하는 거죠. 진정한 진보로. 그전에는 이제 뭐였다? 조국 스테이지 전까지도 진보와 위장 진보가 막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피해를 분식 못한 거야, 분별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분이 진중권 씨가 67세의 기유대운인데 그러면 여기서 유금이 있어요. 유금이 5년이란 말이야. 그러면 67, 68, 69, 70, 71. 저 유대운이 72세부터 2, 3, 4, 5, 6, 76세까지예요. 자, 진중권 씨, 제 말 잘 들으세요. 묘유충이 오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근데 그게 좀 큰 수술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피해간다? 67세부터 기토가 시작됐으니까 기토는 또 뭐다? 여기서 기토가 뭐야? 용신입니다. 용신. 그러니까 진중권 씨 운이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67세 용신 딱 기토가 왔을 때 67, 68, 69, 69세부터 초종 큰 대형병원에서 꼭 초정밀검사 받으셔야 돼요. 샅샅이 정밀검사 받으면요. 제가 볼 때는 69세나 70세, 71세에 어떤 징조를 암이든 아니면 다른 병이든 어떤 내장에 있던 병이든 무슨 병이든 징조를 딱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수술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미리 발견하고 미리 수술하니까 어떻게 했다? 그냥 별로 지나가는 거예요. 액땜 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해서 묘유층의 이 흉악함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묘유층의 흉악함을. 여기서 묘는 뭘 말하냐면, 묘는 뭘 말하냐면, 이거는 내 맞을 얘기예요. 내 몸을. 그리고 유금은 뭐다? 유금은 바로 수술 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묘유충은 뭐다? 내 몸에 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술 칼이. 그러면 살짝 스쳐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 사주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군을 피할 수 있어요. 미리만 보기만 하면은. 제가 진중씨한테 지금 가르쳐줬잖아. 액을 피하는 방법을.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진중권 씨랑 얘기할 기회가 있게 되면 내가 진중씨한테 이 사실을 알려줄 거예요. 이분의 그 어떤 건강을 위해서.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병화, 정의의 사도가 지금 운이 나빠서 이 해거든. 해는 운이 안 좋거든요. 해묘 한목으로 가니까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나빠서 활약을 못 하고 있다가 마음속에 정의의 마음은 있는데 표출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경금이 약해서. 근데 이제 경금의 대운이 오고 세운이 경자가 오니까 뭐다? 쌈꾼이 된 거예요. 정의의 사도. 윤석열 씨처럼. 그 정의의 사도 되니까 이 꼴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유시민 씨는 누구랑 비슷한 사주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요, 이분이 이번에 지금 미월에 신금이에요. 여름에 신금이야.
그러면 이게 알뜰한 게 불을 용신 쓰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조으로 보면 불을 못 써요. 근데 기토도 있고 신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신약으로 볼 수도 없단 말이지. 그러면 신간을 봐야 되는데 날씨가 딱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용신은 뭐다? 바로 이 해입니다. 해. 바로 물이 용신인 거예요. 유시민신. 물이 용신이다. 이게 금의 일간에서 불을 용신 쓴다는 건 관직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세를 하는 거고 물을 용신 쓴다는 뭐다? 말장난해가지고 말을 해서 또는 내가 어떤 익스프레션 표현을 해서 아니면 예술을 해서 그림을 해서 또는 기계를 만져서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해서 이런 사주인 거예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면 어떻게 한다? 제가 이미 얘기했죠. 유시민이 정치하려고 하면 개망신 나간다. 제발 정치하지 말고 그냥 얘기나 해라. 그냥 얘기 토론이나 참가하고 작가나하고 자기 말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만 요새 굉장히 뭐 정치적 발언하고 하는데 어떻게 되죠? 완전 개망신이죠. 톱니바퀴 소리만 계속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오픈북 테스트가 어쩌고 저쩌고. 황당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미국에서 오픈북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그 책이나 노트를 다 까놓고 볼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문제 자체가 단순히 암기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책이나 그 노트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지 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푸는 그 주어진 시간 내에 그 전부터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요. 책 펴놓고 답을 못 써요. 그래서 그 오픈북 테스트에서는 반드시 주변 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치팅입니다. 치팅. 미국서 부정행위는 아장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어? 뭐 오픈북 테스트 어쩌고저쩌고. 아유, 난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 싫어. 여러분 잘 알 테니까. 이분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조국 사태 때 계속 뛰어들면서 헛소리 했죠. 왜 그럴까요? 이분도 바로 물을 용신을 쓰는 물을 금생수로. 자, 문재인 씨 뭐 쓰죠? 병화를 쓰니까 뭐야? 목생하러 가죠. 그러니까 상관용신이라고 했죠. 이분 똑같아요. 유시민 씨도 상관용신인가 제가 볼 때. 상관용신. 상관용신자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상자가 뭐냐면은 관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관을 상하게 한다. 관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엄청 피곤해요, 서로. 자, 문재인 씨가 뭐지? 상관용신이죠. 관을 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엉망이잖아요. 법도 안 지키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된다. 법을 안 지킨 거로 인해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